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인도 유학생활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은 감옥살이 같았던 저의 첫 인도 유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남편이 그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와서 저를 꼭 안아주더니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하더니 그때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진짜 어이없어.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엄마 말대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제 선택에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고 감옥 같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또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몰래 남자친구 사귀고 그런 거? 유학을 간다는 게 해외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1년 만에 모든 걸 다 따라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상의 후에 11학년을 다시 하기로 했고 너무 힘들었던 기숙사 학교도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새로운 학교는 인도 수도의 뉴델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던 학교였어요. 제가 입학하던 해에 새로 생긴 그런 따끈따끈한 신상 국제학교였어요. 전 학교보다는 크기도 훨씬 작고 새로 생긴 학교여가지고 크게 막 명성이 잡혀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새로 지어진 학교여가지고 시설도 좋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영국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훨씬 개방된 그런 학교였어요. 기숙사 시설도 훨씬 좋았답니다. 한 방에 2명씩 사용하는 그런 기숙사 형태였고 호텔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싱글 침대 2개 이렇게 있고 개인 책상, 개인 옷장 이렇게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이렇게 딸려있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명씩 같이 지내는 그런 도미트리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단 둘이 사용하는 그런 기숙사로 옮기니까 정말 저한테는 호텔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고 적응도 진짜 빨리 했답니다. 그 전과 같이 핸드폰이 허용이 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원하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학교 밖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었고 컴퓨터 시간도 따로 있어서 이메일 확인이나 인터넷 서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수가 훨씬 작아서 엄마랑 오랫동안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이성 친구랑 이야기를 못한다던가 그런 고리타분한 룰 같은 거는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숨통이 트이는 그런 학교였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영어도 조금 알아듣고 기숙사도 훨씬 좋고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인생은 항상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를 직면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인종차별이었어요. 이 학교는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이 한 90%가 됐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10%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 10%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었고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근처에는 따로 이제 국제학교가 없어서 그 학교 주변에 돈이 많다는 집안의 자식들은 다 이제 그 학교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도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게 교육에 정말 열광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일반 학교보다는 국제학교가 훨씬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다들 그 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서 학교가 오픈한 지 첫 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랑 문제가 있었던 친구는 같은 반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이제 좀 약간 껄렁껄렁하고 대장 노릇을 하던 친구였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룰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영어를 써야 한다는 그런 룰이었어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도 100%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학교 안, 기숙사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해요. 근데 그 친구도 그 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힌디어로 이야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때도 힌디어로 말을 했고 항상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던 그런 친구였어요. 인종차별은 사실 딱
어떻다라고 정의를 짓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방식으로 인종 차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소수 인종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은 저는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매번 힌디어로 이야기를 했고 반에서 약간 대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힌디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다시 반에 있었던 친구들도 힌디어로 막 얘기를 하고 같은 반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입장으로서는 차별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영어도 딸리는데 그들의 언어는 내가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야기를 섞을 수도 없고 뭐 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차별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사단이 납니다. 왜 그날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놈이 계속 힌디어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너 학교에서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 맨날 힌디어로 얘기하냐고 너 혹시 영어 못하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당돌하게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힌디어로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힌디 욕을. 언어를 배울 때 항상 재미로 욕을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욕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힌디어로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안다 막 그랬더니 저한테 또 막 욕을 하면서 니 왜 우리나라에 왜 왔냐 니네 나라로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개빡쳐서 교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나의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는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실로 달려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어도 못했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broken English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외국인 학생으로서 여기에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친구들이 다 학교에서 힌디어만 하고 내 나라로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무섭다고 그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외국인이지 않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소외당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 않냐 이러면서 공감대까지 형성을 하면서 이 상황을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교장 선생님도 이해를 잘 해주시고 그 친구를 이제 일주일 동안 정학을 먹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던 일주일 동안은 정말 편안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학교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더 딱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반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친구가 없어서 더 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정학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일주일 뒤에 학교를 옵니다. 쫄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당연히 이제 더 열받아서 이제 학교를 온 거예요. 분명히 이제 부모님한테 혼났겠죠. 그 친구는 저한테 오더니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면서 너 하나 없애는 거 진짜 일도 아니라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친구한테 뭐 대꾸를 하거나 상대를 해주지 않고 바로 교장실로 튀어갔습니다. 컴플레인 해가지고 한번 성공을 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뭐 두렵거나 망설여지지가 않았어요. 울면서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뒤로 저는 그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친구는 퇴학을 이제 먹어가지고 뿌이뿌이뿌이 가셨고 그 뒤로 그 학교에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국 대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는 A레벨 시험도 보고 엉덩이 땀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오게 됐답니다. 뭐든 한 번에 쉽게 되는 건 또 없었어요. 시험도 몇 번 떨어져서 또 다시 보고 막판에 정말 너무 아파서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게 좀 괜찮아지고 나서 다시 인도에 와서 또 시험을 보고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험도 다 잘 보고 2009년에는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인도에서 생활은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영국으로 올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엄청 소중하고 값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의 인도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편까지 다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도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컴퓨터 파일을 막 디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희귀한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서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진짜 귀한데 인도에서 학예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춤을 춘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모든 춤을 제가 다 섭렵을 했어요. 인도 춤, 뭐 벨리 댄스 뭐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쿠키 영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도 유학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빠이!